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한 허름한 골목길 한국 식당에서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만을 평가해온 그가 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그 작은 한국 식당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토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슐랭 최고 평가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심사해 왔습니다. 파리, 도쿄, 런던, 뉴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적인 요리를 접하면서 미식의 정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로등 아래 멈춰 섰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제 안의 모든 미식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한복판,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은 한국 음식점, 화려한 간판도 없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없는 초라한 공간. 오래된 나무 의자와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곳.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한국 음식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 평가해 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입을 먹고 나서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강렬한 맛, 혀끝에서 퍼지는 깊고도 복합적인 풍미.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곳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경험했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미식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한국 식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미슐랭 최고 평가원으로서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경험해 왔습니다. $1000짜리 트러플 소스, 황금빛 캐비어, 수십 년 숙성된 와인, 그리고 세계 정상급 셰프들이 정교하게 준비한 코스 요리까지. 제가 맛보지 않은 고급 요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조리법, 정교한 플레이팅, 과학적으로 계산된 맛의 균형.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완벽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맛본 소스는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도쿄의 최고급 스시야에서 경험한 회한 접는 정교했지만 감동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먹은 트러플 파스타는 향은 뛰어났지만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비싼 재료와 정교한 기술이 맛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제 입맛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미식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뉴욕의 밤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레스토랑 거리를 걸으며 저는 눈앞에 펼쳐진 유명한 레스토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자랑하는 곳, 뉴욕 최고의 셰프들이 있는 곳, 예약조차 어려운 초호화 레스토랑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곳에도 발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 끝 허름한 한국 식당의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식당? 뉴욕에는 이미 수많은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별히 유명한 곳도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곳에서 나는 냄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름에 달궈진 마늘과 고기의 고소한 향,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국물의 진한 냄새, 숯불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불향. 그 향을 맡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세계 최고급 요리를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라한 이 한국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한국 식당은 제가 평소 방문하던 고급 레스토랑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
소박한 내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갈하지만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식탁과 의자들, 퇴근 후 찾아온 직장인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부터 편안한 차림의 손님까지 각자의 피로를 풀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슐랭 평가원이 방문할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플레이팅도 유명 셰프의 정교한 조리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제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당 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본 저는 간단하게 고기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직원이 주문을 받아가자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분위기, 음식에 집중하는 손님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철판 위의 요리들.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불고기를 가져오기도 전에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 위로 하나둘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 나물, 무생채, 감자조림, 콩자반, 계란찜. 순식간에 테이블 위가 다양한 색감과 향이 가득한 작은 접시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메뉴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계산된 코스 요리로 제공됩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추가 요리는 추가 요금이 붙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빵 하나 추가하는 것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주문하지도 않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고 그것도 무료라니, 이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식인데.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눈앞의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반찬들이 30년 미슐랭 평가원 경력의 저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들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깊은 색감을 띤 국물. 갈비가 푹 익어 국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파와 후추가 살짝 뿌려져 은은한 향을 더했습니다. 이게 갈비탕? 그동안 다양한 육수를 맛봤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부용, 일본의 진한 돈코츠, 라멘 국물, 이탈리아의 깊은 콘소메. 하지만 이 국물은 보기만 해도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하고도 깊은 맛. 하지만 그 깊이는 강렬하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드럽게 스며들 듯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육류의 깊은 감칠맛이 혀끝에서 맴돌았고 대파의 은은한 향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며 조미료의 강한 맛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려낸 진짜 육수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릴 적 아버지의 작은 비스트로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프랑스 남부에서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셨습니다. 화려한 미슐랭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요리에는 항상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양파를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볶으며 육수를 만들 때면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손님이 많아도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음식의 본질을 지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아버지의 요리가 떠오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30년 동안 미슐랭 평가원으로 살아오며 화려한 기교와 비싼 재료가 미식의 본질이라고 믿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방금 맛본 갈비탕 한 숟가락이 그의 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다시 그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경험한 갈비탕의 깊은 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숟가락에는 시간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베르토, 그는 프랑스에서 함께 미슐랭 평가원으로 일했던 제 동료이자 10년 전 제 최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냉철한 평가, 철저한 기준, 미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널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군. 로베르토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미식이 아니다. 현대적인 조리 기법도 없고 고급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팅도 엉망이야. 이런 음식이 무슨 가치가 있지? 로베르토는 자신의 미식 철학을 흔들림 없이 내세웠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한 온도에서 조리된 스테이크, 기술로 균형을 맞춘 고급 프렌치 소스. 그것이 그가 믿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요리는 시대에 뒤처졌어. 미슐랭 스타를 받을 가치도 없지. 그 순간 저는 10년 전 프랑스에서 그와 벌였던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요리의 본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중요시했습니다. 감동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맛본 갈비탕 한 숟가락 덕분에 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인 사장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리의 가치는 별점이 아니라 손님들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사장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내밀어진 작은 종이컵. 안에는 연갈색의 부드러운 거품이 떠있는 믹스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다녔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도 추가 요금이 붙었고 다이닝에서는 커피 한 모금조차 엄격한 페어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따뜻한 한 잔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인가요? 제가 웃으며 묻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 간단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단맛, 우유와 설탕이 적절히 섞인 크리미한 질감,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다. 그동안 제가 마셔온 커피들은 철저하게 맛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시는 이 믹스커피는 그런 평가 기준을 초월한 커피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것이다. 한국 음식이 그랬듯이 이 작은 믹스커피 한 잔도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의 복잡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음식이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미슐랭의 별이 중요한가? 최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기교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따뜻한 한 끼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단순한 믹스커피 한 잔이 제가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슐랭 레스토랑을 평가하며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맛본 따뜻한 한 끼와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한국 식당. 화려한 플레이팅도, 값비싼 재료도, 유명 셰프의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주문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기본 반찬,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깊은 감동을 주는 갈비탕 국물, 그리고 식사 후 건네받은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 있었다. 나는 평생 동안 최고의 요리를 찾아다니며 미슐랭의 별을 매기고 세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낀다.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가? 별 몇 개가 중요한가? 아니면 한 끼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과 위로가 중요한가? 이 작은 한국 식당에서 나는 음식이 가진 가장 순수한 힘을 발견했다. 이 글을 저는 SNS와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읽히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느낀 감동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좋아요 수 5,000개 돌파, 공유 수 1만 회 이상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이 작은 한국 식당 꼭 가보고 싶어요. 미슐랭 평가원이 감동한 곳이라니. 대체 얼마나 특별한 곳일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국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글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욕의 미식가들, 셰프들, 그리고 음식 평론가들까지.
사람들은 미슐랭 평가원이 감동한 작은 한국 식당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하나둘씩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적인 셰프들까지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유명인은 파비앙 르클레르였습니다. 프랑스 3스타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이자 전 세계의 미식 트렌드를 이끄는 인물. 그는 식당 한쪽에 앉아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번 더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깊은 시간과 정성이 녹아있다. 그 후 일본의 초밥장인 다케다 마사히로, 이탈리아 파스타의 거장 루카 베르디니, 그리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의 공식 셰프였던 토마스 엘리엇까지 하나둘씩 세계적인 셰프들이 이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진심이 느껴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 이 사건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식의 기준은 오로지 기술과 세련된 플레이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국 식당을 계기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식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요리의 본질은 별점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미소에 있다. 완벽한 조리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전하는 따뜻함이다. 전 세계의 요리사들이 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사람을 위한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한국 식당이 미식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뉴욕에서의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저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의 오래된 비스트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모든 것이 어릴 적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느꼈던 감동은 어릴 적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 비스트로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 어릴 적 저는 아버지의 비스트로에서 음식이 주는 행복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평가를 위한 음식만 바라보게 되었고 차가운 점수로 미식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따뜻한 수프를 가져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알베르토. 많이 힘들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미식이 무엇인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평가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미식을 점수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따뜻한 음식을 찾는 미식가로서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여정을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